저는 박만호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죠. 평생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중견 건설사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편히 보내고 있어요. 아내 숙자와 함께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는 나날들이죠. 제 삶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딸 수연입니다. 38살인 수연이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야무졌던 아이가 이제는 한 부서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저는 딸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수연이의 남편, 제 사위인 최성우는 올해 40입니다. 성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위를 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어요. 회장님, 사위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의 남자가 집안일을 그렇게 잘하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유명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해외 유학까지 준비했던 젊은이였죠. 그런데 수연이를 만나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딸아이가 임신했을 때 성우는 유학을 접고 한국에 남았어요. 수연이와 아이를 위해 제가 있어야죠. 그때 성우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젊은이의 꿈을 꺾은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서 성우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챙겨줬고 성우가 필요하다는 장비가 있으면 선뜻 지원했어요. 자네 같은 사위는 정말 없어. 우리 수연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주니 고맙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성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답답한 그림자가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제 일상은 손주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6살 지우는 제 삶의 활력소예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종이를 펼쳐 보일 때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숙자도 손주를 무척 예뻐했죠. 여보, 우리 지우 정말 영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숙자는 늘 지우 이야기만 하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우가 지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한데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성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묻자 성우는 가방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사진 동호회에서 출사가 잡혔어요. 전시회 준비 때문에 꼭 가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지. 지우는 걱정 말고 다녀와. 성우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갔어요.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요즘 출사를 자주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2~3번은 되는 것 같았죠.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성우는 디자이너니까 영감을 얻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출사 일정이 생겼는데요. 수연이가 야근이라 지우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출사가 이렇게 자주 있나 싶었어요. 아내 숙자도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성우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예술가들은 원래 그래. 영감이 떠오르면 가야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성우가 지우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성우의 옷차림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세련된 재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강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출사를 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었을까?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던 중이었어요. 성우, 자네 요즘 출사를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혹시 집안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숨 쉴 구멍이 필요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수연이랑 지우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해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성우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대화 이후에도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말 속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성우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그가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 숙자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성우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요? 숙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우는 좋은 사위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꿈을 포기하고 우리 딸을 위해 희생했는데 혹시 그게 짐이 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숙자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우가 출사를 나갈 때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가 정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그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끔찍한 현실로 다가올 운명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출사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지우는 저희 집으로 왔죠. 할아버지, 아빠가 또 사진 찍으러 갔어요. 지우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빠도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는 거야. 딸 수연이도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죠.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달이 고비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수연이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가 점점 축 처지는 게 안쓰러웠어요. 일도 바쁜데 남편까지 자주 집을 비우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내일 출사가 있는데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였거든요.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전시회 준비 때문에 작품을 많이 찍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지우는 데려와.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했어요. 아내 숙자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이상해요. 전시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가정보다 취미가 우선인 것 같아서 말이지. 다음날 금요일 오후 성우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성우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었더군요. 깔끔한 셔츠에 잘 다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말끔하게 손질했고요. 그리고 다가왔을 때 또다시 그 강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출사를 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는 걸까? 성우, 오늘은 어디로 출사를 가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가방을 메며 대답했어요. 강변 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일몰 사진을 찍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게. 그리고 너무 늦지 말고. 성우는 알겠다고 하더니 서둘러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우와 저녁을 먹으며 저는 넌지시 물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요즘 사진 찍으러 자주 나가시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빠는 맨날 카메라 들고 나가요. 저랑은 안 놀아줘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도 일이 있으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놀아주실 거야. 하지만 제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그를 맞이했어요. 성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들떠 있었습니다. 출사 잘 다녀왔나? 제가 묻자 성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가방도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눈여겨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수연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성우 말인데 요즘 출사를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구나. 혹시 너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야근하는데 남편 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지우를 너무 자주 우리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제가 말하자 수연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면 나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어요. 성우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출사를 간다면서 세련된 옷을 입고 강한 향수를 뿌리고 늦은 밤에 들떠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도 없이 말이죠. 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성우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딸 수연이 없는 자리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성우, 차 한잔하세.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우, 자네 요즘 출사를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네. 집안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성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숨 막힐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묻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제가 저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포기한 예술가의 꿈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야 수연이랑 지우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우의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지우도 생각해줘야지. 아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더라고. 제 말에 성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출산은 계속됐고 지우는 여전히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성우가 지우 유치원 하원은 시켜놓았는데 아버지가 데려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딸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지우 데리러 다녀올게. 숙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지우의 유치원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지우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환한 웃음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제가 묻자 지우는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지우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지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성우였습니다. 제 사위 최성우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붙어서 걷고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제가 잘못 본 걸까? 저는 지우를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성우와 그 여성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죠. 할아버지, 왜 그래요? 지우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호텔과 모텔들이 질비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성우와 그 여성은 그중 한 모텔 앞에서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사위가, 딸의 남편이, 지우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저런 곳으로 들어가다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안 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우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출사라고 했던 그 모든 날들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진을 찍으러 간다던 그 말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숙자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지우 배고프겠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숙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까 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성우가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컸던 모습, 모텔로 들어가던 뒷모습, 그 모든 게 생생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잠이 들었고 숙자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10년 전에 끊었던 터라 참았어요. 대신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화끈거렸죠. 제 평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어요. 땀 흘려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딸 하나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해줬죠. 그리고 사위를 맞이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성우가 딸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성우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용돈도 챙겨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는 없다고, 우리 수연이를 위해 헌신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성우는 제 딸을, 제 손주를 배신했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 수연이가 걱정됐어요. 수연이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저는 딸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딸을 위한 길일까?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사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이의 번호를 눌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아버지.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오너라. 혼자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일단 만나자. 꼭 해야 할 이야기야. 수연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남편의 배신을,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퇴근하고 곧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불안한 표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라. 아내 숙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어제 지우 데리러 갔다가 본 게 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성우를 봤어. 지하철역 근처에서. 수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우가 여자랑 같이 있더라. 중년 여자였어. 둘이 아주 친밀하게 걷고 있었지.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 말을 끊고 계속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연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 보신 거예요. 하지만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숙자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수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성우야. 하지만 제 말이 딸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죠. 수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부족했나봐요. 제가 일만 하고 집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야. 잘못한 건 성우라고. 제 목소리가 커지자 수연이가 움찔했어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흥분했구나. 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저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 가장 소중한 딸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참 뒤에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오해일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아, 내가 분명히 봤어. 오해가 아니야. 하지만 수연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알았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여기 두고 갈게요. 제가 다녀올 때까지 봐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수연이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숙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연이 어떡하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기회를 줘야 할까? 하지만 기회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 지우가 걱정됐습니다. 이 일이 지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는 아직 6살밖에 안 됐어요.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어요. 성우의 이상한 행동들을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잦은 외출, 세련된 옷차림, 강한 향수 냄새. 모든 게 증거였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술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해해 준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가족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죠. 저는 건설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용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죠. 저는 그래서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사위는 달랐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출사를 간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서 모텔로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성우를 불러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수연이와 성우 사이의 문제니까요.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제 딸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연이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딸의 편에 서야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죠. 하지만 제 기도는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될까? 수연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지우는 어떻게 자랄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숙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연이는 강한 애예요. 잘 해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강해도 이런 일을 겪으면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저는 딸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 고통을 잘 견뎌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연이를 기다렸어요. 숙자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여보, 앉아요. 그렇게 서성거려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무사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죠. 수연아. 제가 다가가자 수연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말해봐라. 수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성우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어디 있냐고 물었죠. 성우는 또 출사 나왔다고 했어요. 강변에서 야경 찍는다고요. 수연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보셨다는 그 골목으로 갔어요. 모텔들이 있는 곳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성우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랑 같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수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앞을 막았어요. 성우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수연이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딸은 성우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당신이 말한 예술혼이 이거였어?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이런 낭만을 즐겼구나.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변명을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도 숨 막혔어. 내가 포기한 내 삶에 대한 반항이었어.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가정을 배신한 사람의 변명일 뿐이었죠.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지우만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이제 없어.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우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고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다, 수연아.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어요. 딸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숙자도 다가와서 수연이를 안았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다 지켜줄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성우랑 살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배신한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니? 수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거예요. 절대 성우한테 넘길 수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 수연이는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지우와 함께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우에게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어요.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미웠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성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장인어른,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이야기 좀 합시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수연이는 방 안에서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 아니에요? 왜 안 열어줘요? 수연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지금 바빠. 나중에 만날 거야. 저는 밖으로 나가서 성우를 마주했습니다. 성우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우가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네는 이미 기회를 가졌었네. 그런데 그걸 차버렸어.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 삶이 너무 답답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배신이야. 자네는 가족을 저버렸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 꿈을 포기한 게 억울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 자네에겐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 그걸 생각했어야지.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조용히 물러나는 거지. 수연이와 지우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성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성우는 마침내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수연이가 허락한 거죠. 성우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성우가 짐을 다 챙기고 나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를 아들처럼 믿었는데 배신당했네. 이제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한 장이 끝났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딸과 손주를 위해서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성우가 집을 떠난 뒤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이와 지우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어요. 넓은 집이었지만 왠지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집안 가득 차 있었거든요. 수연이는 곧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수연아, 이 변호사는 가사소송 전문가야. 지우 양육권은 걱정하지 마라.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됐어요. 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성우 씨 측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도 사실이 명확하니까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수연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이혼 절차도 밟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수연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밤이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들어가서 위로해줘요. 숙자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나아.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야 해. 저는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우도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지금 일이 많아서 못 와.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결국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지우 곁에 있을 거야.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아빠도 같이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지우를 재웠습니다.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토닥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지우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지우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딸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수연이의 평가는 여전히 좋았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상사들의 신임도 두터웠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일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혹시 딸이 저를 필요로 할까 봐서요. 하지만 수연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수연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아빠한테 기대도 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수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은 제가 감당해야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혼자 견딜 필요는 없어. 가족이 있잖니.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수연이는 그제야 눈물을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성우야.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 수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지우의 양육권은 수연이에게, 재산 분할도 수연이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성우는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외도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수연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허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희 집에서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새 환경에 적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게 익숙해졌죠.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지우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숙자는 지우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씩씩하지?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지우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빠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연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해서 그런 거지. 저는 딸과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어요. 수연이가 야근할 때는 저녁을 챙겨줬죠. 아내 숙자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식탁에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는 지우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고 숙자는 반찬을 나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겨냈구나. 물론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수연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픔도 추억이 되기를 바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저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수연이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경쟁사와의 합병건이었죠.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해요. 잘해내고 싶어요. 딸의 눈빛에는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응원했어요. 그래, 잘할 수 있어.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유능한데. 수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경쟁사 대표를 만났어요. 생각보다 젊은 분이더라고요. 40대 초반쯤 되는 것 같던데.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경쟁사라니? 어느 회사인데? 수연이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신생 디자인 회사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곳이었죠. 아, 거기. 나도 알아. 요즘 잘 나가는 회사잖아.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표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훌륭했고 비전도 명확하더라고요. 우리 쪽 임원들도 다들 감탄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주 수연이는 그 대표와 몇 차례 더 미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그분이 정말 대단해요. 일하는 방식이 너무 체계적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시고. 딸은 그 대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약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래? 근데 너무 좋게만 보지는 마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수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그냥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가 그 대표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가 있다고 했죠. 아버지도 한번 만나보세요. 건설업 쪽 조언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경쟁사 대표라니 어떤 사람일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이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어요. 반갑네? 수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김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수연 부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김태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했어요.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죠. 회장님께서 세우신 회사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결혼은 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김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했다가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아서요. 다행히 자녀는 없었고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김태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됨도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들었죠. 딸이 최근에 이혼했는데 너무 빨리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태준은 종종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사적인 방문도 늘어났죠. 어느 날은 지우를 위해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지우야, 삼촌이 선물 사왔어. 지우는 좋아하며 김태준에게 안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김태준은 지우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함께 놀아줬죠. 할아버지, 삼촌 재밌어요. 지우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회장님, 부장님, 지우랑 같이 가시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놀이공원에서 저는 김태준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는 지우를 정성껏 돌봤어요. 위험한 놀이기구는 피하고 안전한 것만 태웠죠. 지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자 바로 사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지우야. 배 아프면 안 되니까. 수연이는 그런 김태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김태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태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도 이혼 경험이 있지 않나? 그리고 수연이도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어.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부장님을 보면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일하는 모습도 멋있고 지우를 대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우리 수연이를 다치게 하면 안 돼. 딸애가 이미 한번 상처받았거든. 김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새로운 인연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김태준은 성우와는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하지만 또 다시 딸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김태준과 수연이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김태준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좋으냐? 제가 묻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김태준을 더 자세히 알아갔습니다.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죠. 무엇보다 수연이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우처럼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딸의 꿈을 응원해줬어요.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김태준은 수연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수연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 씨 덕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김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수연 부장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수연이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 있지. 아이도 있고 말이야. 그게 부담스럽지 않나?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지우가 있어서 더 기쁩니다. 제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수연이가 한번 상처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지. 만약 자네가 또 그 애를 다치게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김태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좋아, 허락하지.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하네. 김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연이에게 프로포즈하는 날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레스토랑을 빌렸어요. 저희 가족도 몰래 참석했죠. 수연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이 무릎을 꿇자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딸의 대답에 레스토랑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 숙자도 울고 있었죠.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빠,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번엔 다를 거야. 김태준 앞에 선 수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수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태준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수연이의 말에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사위, 이제 자네도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잘 부탁하네. 김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어느 일요일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연이네 가족이 저희 집에 온 거죠.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랑 축구했어요. 또 지우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딸 수연이는 남편 김태준과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우는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고요. 아내 숙자는 반찬을 계속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손주도 새 아빠를 얻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때때로 그 아픔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행복이 그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겪은 아픔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아내 숙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행복해졌어요. 지우가 거실에서 놀다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아빠가 둘이에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집에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지우는 복 많은 아이구나. 상처를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이혼의 고통도 모두 지나갔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김태주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수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아줬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우리 곧 또 보자. 가족들은 하나씩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이겨냈어요. 숙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성우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딸의 눈물, 이혼의 고통.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 우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기를, 딸과 사위가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기를, 손주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